어머니가 처음 요양원에 가신 날 매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여기 괜찮네. 집보다 깨끗하구나. 김순옥, 올해 78. 평생 부엌을 지키며 우리를 키우신 어머니. 은빛 요양원 307호. 창가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제라늄 화분. 침대 옆엔 가족 사진이 5장. 처음 석 달은 정말 좋았어요.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은 갈비찜이었어. 간병사 김 선생님이 특별히 더 주셨지. 김영순 간병사님. 62의 따뜻한 분. 늘 어머니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죠. 어머님, 오늘은 산책 가실까요? 그래, 날씨도 좋은데. 요양원 정원에는 벤치가 3개. 어머니는 가운데 벤치를 좋아하셨어요. 거기서 보이는 은행나무가 고향 집 마당을 닮았다고. 그런데 넉 달째 되던 날, 김 선생님이 가족 사정으로 그만두셨습니다. 어머님 잘 계세요. 새 선생님도 좋은 분이실 거예요. 어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드셨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간병인. 박미정. 50대 중반. 15년 차 베테랑이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미소는 입술만 움직였어요. 눈은 웃지 않았죠.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엄마, 밥 맛있어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창밖을 보셨어요. 그냥 입맛이 없네. 10숟가락 드시던 분이 5숟가락. 5숟가락이 3숟가락으로. 어머니, 왜 이렇게 적게 드세요? 박미정이 대답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뭔가 불편하다고. 어느 날 친구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최정임 할머니 75. 같은 층 305호에 계신 분. 순호가 요즘 왜 산책 안 나와? 피곤해서. 너도 그 약 먹니? 나도 요즘 자꾸 졸려.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이상함을 느꼈어요. 약? 무슨 약? 어머니, 새로 드시는 약 있어요? 응. 잠이 안 온다고 주더라. 하지만 어머니는 원래 잘 주무시는 분이었어요. 그날 밤 남동생 형준이가 전화했어요. 누나, 엄마 좀 이상해. 말수가 너무 줄었어. 나도 느꼈어. 내일 원장님께 여쭤볼게. 하지만 다음 날 원장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떨리는 글씨로 쓴 일기. 10월 15일. 오늘은 김 선생이 떠난 지 일주일. 새 선생은 말이 없다. 밥도 빨리 먹으래. 10월 22일. 정임이가 약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나도 머리가 멍하다. 오늘 숟가락이 무거웠다. 10월 28일. 딸이 왔다. 말하고 싶었는데 그 선생이 계속 곁에 있었다. 11월 3일. 오늘 억지로 약을 먹었다. 싫다고 했는데 무서웠다. 마지막 일기는 거기까지였어요. 그 아래 희미하게 쓴 글자 하나. 도와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정임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괜찮으세요? 정임 할머니가 주변을 살피더니 속삭였어요. 그 박 선생, 조심해요. 왜요? 밤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새벽에 깨면 주사 자국이 있어요. 기억은 안 나고 정임 할머니는 더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복도 끝에 박미정이 서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누군가 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실습생 한지은, 24살의 새내기 간호사.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요양원 뒤 정원 벤치.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걱정되셔서 더 못 참겠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제가 야간 근무할 때 봤어요. 박 선생님이.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동영상 하나. 화면 속엔 새벽 2시의 복도. 박미정이 약 카트를 밀고 가는 모습. 저 약들 처방보다 많아요. 신고하면 되잖아요. 증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지은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무서워요. 여기 15년 된 선생님이라. 우리는 플랜을 세웠어요. 증거를 모으기로. CCTV 열람을 요청하세요. 저는 투약 기록을 복사할게요. 고마워요, 지은 씨. 어르신들이 불쌍해서 저라도 뭔가 해야죠. 그날부터 우리의 조용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CCTV를 볼 수 있었어요. 원장이 마지못해 보여준 화면. 11월 15일 새벽 2시 37분. 어머니 방. 문이 열리고 박미정이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일어나시자 그녀가 뭐라고 말하는 모습. 어머니가 고개를 젓자 약을 들고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원장이 말했어요. 뒤는 안 보여주시나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하지만 이미 충분했어요. 강제 투약의 정황. 그때 지은 씨가 문을 두드렸어요. 원장님, 큰일 났어요. 정임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모두가 305호로 뛰어갔어요. 그 틈에 지은 씨가 USB를 건넸습니다. 전체 영상이에요. 제가 미리 복사했어요. 집에 와서 확인한 영상. 차마 끝까지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머니를 데리고 정원으로 나왔어요. 엄마, 이제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미안해. 너희들 걱정시킬까봐. 엄마, 미안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밤마다 와서 약을 줘.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싫다고 해도 억지로. 알아요, 엄마. 다 알았어요. 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 혼자 무서웠어. 이제 안 무서워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때 정임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어제 쓰러졌다던 분이. 순호가 이제 말할 수 있겠네. 정임 할머니가 우리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증인이 될게. 나도 영자도 기순이도. 뒤를 보니 할머니 세 분이 더 계셨어요. 다들 같은 피해자들. 참고만 있으면 안 돼. 우리도 사람이야. 어머니가 처음으로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우리도 사람이지. 경찰이 온 날은 화창한 오후였어요. 박미정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어르신들 돌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형사님이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범죄입니다. 원장실에서 새 원장님이 오셨어요. 40대의 젊은 남성.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을 바꾸겠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깊이 고개 숙였어요.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이제야 말할 수 있어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박미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 정지 5년.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죠. 요양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석 달 후, 봄. 요양원 식당.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된장찌개랑 나물. 다 먹었어. 어머니가 빈 그릇을 보여주셨어요. 자랑스럽게. 새 간병사 이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이 요즘 제일 잘 드세요. 맛있으니까 먹지.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치셨어요. 예전처럼 장난스럽게. 정임 할머니가 옆에서 웃으셨어요. 순호가 오늘 화투 한 판 할래? 그래, 오늘은 내가 이길 거야. 두 분이 화투를 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다시 웃으신다고, 다시 밥을 드신다고, 다시 사신다고. 지은 씨가 정직원이 되었어요. 그녀가 어머니께 인사했죠. 어머님, 제가 끝까지 잘 모실게요. 고마워. 우리 딸 같아서. 창밖으로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같은 매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어머니가 그 꽃을 보며 웃고 계셨으니까. 저녁 6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엄마가 제 엄마잖아요. 나는 어머니께 노란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따뜻한 봄 햇살 같은. 엄마, 내일은 삼계탕 해올게요. 그래, 같이 먹자. 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어 물컵을 톡 치셨어요. 맑은 소리가 났죠. 생명의 소리, 희망의 소리,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내일의 소리. 창밖의 매화처럼 어머니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숟가락을 놓으신 어머니. 그건 포기가 아닌 도움의 신호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작은 변화, 그것이 말하는 진실을 놓치지 마세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용기가 됩니다. 용기는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시길 바랍니다.